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들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카다이렉트 골드사업단의 최종은 손영진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최종은 팀장님부터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인카다이렉트 골드사업단 최종은 팀장입니다. 저는 오늘 종신보험과 연금종신보험의 궁금증을 확실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영진 팀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인카다이렉트 골드사업단의 손영진 팀장입니다. 과거에 출시되었던 종신보험과 현재 출시되어 있는 종신보험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의 궁금점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오늘은요, 종신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신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보험으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인데요. 최근에는 종신보험에도 여러 기능이 강화돼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종신보험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종신보험은 말 그대로 사망을 뜻하는 보험이고요. 사망 시에는 사망보험금을 보장하고 퇴직 후에는 생활비 목적으로 연금 전환해서 연금 수령이 가능해요. 또한 아플 때에는 특약을 통해서 질병 또는 상해 보장도 함께 받을 수 있고요. 혹시 아나운서분께서는 우리나라의 평균 사망보험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글쎄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꽤 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대부분 종신보험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얼마나 될지 저도 궁금한데요. 네,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S생명사에서 10년간 통계를 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망보장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요. 저 또한 이 기사를 읽고 좀 놀랐는데요. 평균 암 치료비와 비교해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으로 가지고 있다네요. 평균 1년 암 치료비가 2,652만 원인 반면 평균 사망보험 금액은 2,995만 원이라고 하네요. 아무리 유병장수 시대라고는 하지만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암 치료비와 사망 보험금이 별 차이가 없네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몇 세일까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82.7세입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가고 있고요.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죠. 근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으로 늦었다고 할 땐 정말 늦은 거거든요. 지금보다 더 늦기 전에 준비를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늘어나는 평균 수명에 대처할 수 있는 건강종신보험과 연금종신보험을 소개해 드릴게요. 네, 100세 시대를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종신은 사망 보장금이잖아요. 그런데 건강종신보험도 있고 또 연금종신보험도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궁금한 게 연금종신보험인데요. 종신보험인데 연금도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연금종신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사망 시에는 사망보험금을 일시금으로 보장하고요. 살아계시면 은퇴 나이 설정 후 매달 연금식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입니다. 그렇다고 아프면 받지 못하는 것 또한 아니고요. 암, 뇌출혈, 심근경색, 입원비, 재해, 당뇨 등 특약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으세요. 연금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금은 물론이고 연금, 거기에 아플 때 치료비까지 이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좀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후 노후 생활도 길어진 만큼 국민연금 이외의 연금 마련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혹시 우리나라의 평균 양육비 및 노후 생활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계시나요? 화면을 보시면 나와 있듯이 평균 월 생활비 314만 원, 2자녀 가구 평균 양육비 128만 6천 원, 65세 이상 노년부부 은퇴 후 월 생활비 189만 원, 적정 노후 생활비 264만 원이에요. 저 금액은 당연히 한 달 비용이고요. 제가 이 화면을 준비한 건 소비는 늘지만 그래도 준비를 해야 된다면 2마리도 아닌 3마리 토끼를 잡아보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사망보험금, 아플 때는 보장, 은퇴 나이에서는 연금 받는 연금종신보험을 추천해 드릴게요. 보험금, 연금, 치료비까지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연금종신보험 이제 알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건강종신보험은 어떤 보험인가요, 팀장님? 네, 알고 계시는 종신보험과 다르게
사망보험금에서 중대한 질병 발생 시 보장금액의 50에서 100%까지 설정 후 선지급하는 종신보험인데요. 예전에는 받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요즘은 많이 완화돼서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완화됐기 때문에 쉽게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참 매력적인 것 같은데, 자, 어떤 부분이 완화된 건가요?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GI는 질병 코드 진단 시 보상이 가능하고 CI는 1, 2, 3번의 조건을 모두 만족 시 보장 가능합니다. 1번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 2번 일상생활장애 상태 25% 이상, 3번 뇌 CT, MRI 기초로 영구적 결손이 일치 소견이 나와야만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장 범위 또한 크게 늘어났다는 점도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기억나는 게 이 CI 보험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가입하셨던 보험인데 막상 진단비를 받으려고 하면 이 중대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크게 완화돼서 이제 진단 코드만 받으면 된다고 하니까요. 효용도 굉장히 커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장 범위도 크게 늘어났다고요? 네, 화면을 보시면 최근 보장 범위가 넓어졌던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기존 6대 질병에서 8대 질병으로 4대 수술, 특정 3대 질병까지 총 16대, 여성의 경우 17대 질병을 보장하거든요. 이 정도면 일반적인 질병에도 받을 확률이 크게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종신보험을 선택하고 또 가입해야 할지, 그리고 보장 범위 이것만큼은 꼭 포함돼야 한다, 이런 선택 팁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네, 이 표는 최근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유방암 및 전립선암, 즉 남녀 생식기암을 회사별로 비교해 본 것인데요. 예를 들어 D사 같은 경우 유방암 1억, M사는 5천, 다른 D사는 3천만 원의 보장금액이 나오는데요. 같은 보험료를 낸다고 가정했을 때 보장 범위가 넓은 보험이 좋은 보험이라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당연하죠. 이 같은 보험료를 내는데 보장 범위는 넓으면 넓을수록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요즘 가성비라고 해서 가격 대비 효율이 좋은 것들이 각광받는데 이 보험에서도 특히 가성비가 좋은 보험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이런 가성비 좋은 보험들 고르는 팁 있다면 슬쩍 알려주시죠. 네, 당연히 알려드려야죠. 최근에 보시면 사망보험금에서 진단금을 선지급하는 건강종신보험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선지급을 받으시면 납입면제 기능도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납입면제랑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살아있는 동안 보장을 다 받으실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해지환급금도 기존 내용과 동일하게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알아보실 때 꼭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종신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잠시 후에는 실제 사례를 통해서 종신보험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청하시면서 건강과 보험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의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보험 관련 고민에 대해서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손영진 최종은 전문가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리모델링 보험 사례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사례 어떤 사연인지 만나보겠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50대 남성입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서인지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고 또 종종 배가 아플 때가 있어서 진단을 받아보니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가족들을 보면 대장 질환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버님께서는 대장암 진단을 받으신 후 얼마 전 치료 중에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일을 겪다 보니 아플 때 보험 진단금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가능한 진단금이 많은 방향으로 제 보험들을 리모델링하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사연자분 아버님이 대장암으로 돌아가셨고요. 여기에 대장질환 가족력이 있으신 분이라서 걱정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팀장님, 이 사연자분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나요? 네, 사연자분은 대장질환의 가족력을 가지고 계신 55세 중년 남자분이셨습니다. 이분은 평소 잦은 소화불량과 하복부의 통증을 느끼고 계셨고 최근 건강검진상 당뇨 수치가 경계 수준으로 나와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관리 중이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버님께서 대장암 진단을 받으셨고
치료 중 합병증으로 유고하셨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치료비에 큰 부담을 느끼신 사연자님께서 진단금의 중요성을 느끼시고 저에게 리모델링을 요청하신 사연입니다. 병마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이렇게 치료비에 대해서도 참 부담감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보험 전문가 입장에서 리모델링 전에 이분의 보험 상태부터 파악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험상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을까요? 네, 일단 월 납입하시는 보험료는 125만 원 정도 내셨고 납입하는 보험료에 비해 진단금이 너무 적었습니다. 주로 사망보험금에만 집중되어 있었으며 특히 제일 문제되는 부분은 종신보험 상품을 저축보험 상품으로 잘못 알고 가입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연자님께서는 아직 미혼이시고 사망보장금에 대한 필요성이 굳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돈을 지출하고 계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선 보험료에 비해서 진단 금액이 작고 또 사망 보험금에만 집중이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저축보험으로 잘못 알고 계셨다. 이 부분도 잘못이라고 하셨는데,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 해주셨는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원하시는 방향이 진단금을 가능한 크게 가입하는 방향인데요.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 해주셨나요? 네, 리모델링 전을 보시면 125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계셨고 사망보험금 3억 원, 암 진단금 3천만 원, 뇌출혈 진단금 5천만 원, 급성 심근경색 진단금 5천만 원, 수술 진단금, 입원 일당 등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연자님이 현재 상황들과 가족력들을 고려하여 사망보험금 1억 5천만 원, 암 진단금 1억 8천만 원, 뇌혈관, 심혈관 질환 포함,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각각 진단금 1억 8천만 원, 수술, 입원 일당 이렇게 구성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월 보험료 125만 원에서 69만 원으로 56만 원 줄여드렸습니다. 네, 이 보험료도 크게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원하는 대로 진단금을 가능한 한 크게 가입해 드렸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셨는데 이후에 사연자분께서는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보험 리모델링 후에도 지속적으로 안부를 물으며 관리해 드렸는데요. 그러던 중 사연자님께서 갑자기 혈변을 보시게 된 거예요. 사연자님께서 겁이 많이 나서 근처 병원에 내원하여 기초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네, 가정력 쪽에 이 대장 질환이 있었는데 혈변이라고 하니까 걱정되는데 검사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검사 결과가 안 좋았는지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여 종합병원에 예약한 후 급히 저에게 연락하셔서 보장 내역에 대해 물어보셨고 바로 찾아뵈어 상세 내역을 조회 드린 후 바로 정밀 검사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연자님께서는 어떤 질병에 걸리신 건가요? 네, 직장에 7cm 정도의 악성 신생물, 즉 흔히 잘 알고 계시는 암이 발병되어 급히 수술 일정을 잡고 바로 수술하셨습니다. 걱정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 이 사연자님 수술 잘 진행되셨을까요? 네, 감사하게도 수술은 잘 진행되셨고 직장의 큰 병변들도 잘 떼셨고 지금은 회사를 쉬시면서 항암 치료에 전념하고 계십니다. 사연자님께서 암 치료 과정에서 느낀 진단금의 중요성을 동생들과 처남들에게 전하면서 본인이 받았던 진단금의 일부를 떼어 보험까지 가입시켜 주셨습니다. 환자 본인이 겪은 생사와 불안함과 직장을 쉬면서 받게 되는 치료비와 생활비에 대한 걱정들을 직접 전달하면서 진단금의 중요성을 알려드렸습니다. 네. 수술 잘 되었다고 하니까 참 다행입니다. 이 건강 되찾으시길 다시 한번 기원하겠습니다. 잘 유지하시고요. 계속해서 다음 리모델링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내년에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는 59세의 남성입니다. 저희 가족들은 모두가 건강한 편이고 저 또한 진단상 특별한 문제도 없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월 보험료로 80만 원 정도를 납부하고 있는데 은퇴가 다가오는 만큼 가능한 지출을 절약하고 싶습니다. 필요한 보장만 두고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앞에 사연자분이 보장을 넓히고 싶으셨다면 이번에는 건강을 잘 지키고 계셔서 오히려 보험료를 좀 절약하는 방법으로 희망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이 사연자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59세의 남성분이셨고요. 종신보험 2건, 실비보험 1건, 총 3건의 보험을 유지 중이셨고 월 8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 중이셨어요. 그런데 현재 가입한 보험의 세부 내용을 자세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
상세 내용을 점검하고 싶어서 리모델링을 요청하신 사연이세요. 네, 상세 내용을 잘 몰라서 리모델링 요청을 하신 사연자분인데요. 이 사연자분의 경우 보험상 어떤 문제점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리모델링은 또 어떻게 해드렸나요? 네, 제가 종신보험 가입 목적을 여쭤봤는데요. 종신보험 2건 중 1건은 저축보험으로 잘못 알고 가입하신 게 문제였어요. 실비보험과 종신보험 1건은 꼭 필요한 보장이라 유지하시라고 권유드렸고요. 그리고 저축인 줄 알고 가입하신 종신보험은 다행히도 중도 인출 그리고 연금 전환 기능이 있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1년 후 납입 종료 시 납입원금 100%가 넘고 연금 전환 시 납입한 보험료 플러스 이자를 10년 확정형으로 수령하는 것이 사용자분에게 가장 적합해서 안내해 드렸더니 연금 전환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처리해 드렸어요. 보험 성격이 보험마다 참 다른 법인데 잘 모르고 계신 경우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활용하지 못하셨던 연금 전환 기능으로 사례자분에게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신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연금 액수나 금액적인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년 후 납입 종료 시 납입원금 6천만 원, 해지환급금 6,500만 원이 되고 연금 전환 시 10년 확정형으로 10년 동안 수령하실 연금액은 월 62만 원, 연 744만 원 되는 걸로 확인해서 최종 처리해 드렸어요. 예전에 가입하신 보험들 중 사례자분처럼 굳이 리모델링을 안 해도 되는 보험이 있고 요즘 나오는 보험들의 좋은 기능들도 있어요. 직접 판단하기보다 꼭 전문가와 상의해서 본인에게 맞는 리모델링을 하길 권장해 드릴게요. 자, 인생을 빛내는 법칙 보험 골든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무료 상담 가능하니까요.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또 가정에 더 나은 내일이 찾아오길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